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지혜, 귓속의 서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이후의 삶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잔잔한 바람이 부는 시골 마당, 아니면 익숙한 도심 아파트. 오늘은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마당 있는 집, 텃밭을 가꾸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에 이주한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한 60대 초반의 김호 씨는 충청북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었죠.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곧 불편함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려 외출이 어렵고 집 앞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차로 30분 넘게 가야 약국 하나, 병원 하나 나옵니다. 대중교통은 하루 2번. 응급 상황에는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웃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자연이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또 전원 생활의 낭만과 달리 마당과 텃밭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잔디 깎기, 잡초 제거, 하수도 관리 등 혼자서 하기엔 벅찬 일이 많습니다. 그는 1년 반 만에 집을 정리하고 다시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살기 좋은 집은 예쁜 집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집이어야 했어요. 라고 말하며 말이죠. 전원주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집이 나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노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 주거 선택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과 건강, 그리고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인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 매우 실질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요소입니다.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응급실 이용률은 2030대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도보, 이동 가능성, 노년기에는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약국, 병원, 공원 등이 도보 1015분 이내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웃과의 연결성, 사회적 고립은 인지 저하와 우울감의 주요 원인입니다. 가까운 지인, 가족 혹은 커뮤니티와의 거리감이 적당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CDC는 노년기의 고립감이 치매 발생률을 50% 이상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주택 구조의 단순성, 계단이 많거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구조는 노년기에는 오히려 불편 요소가 됩니다. 단층 구조, 욕실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가능 여부 등 물리적 환경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의 밀도, 주변의 편의점, 식당,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동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 관리의 용이성, 전원주택이나 오래된 단독주택은
보일러, 배관, 지붕, 마당 등 유지보수 요소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관리 요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 퇴직 후에는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리비, 공과금, 주거세금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주거비가 고정 수입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를 확인하세요. 삶의 방식과의 일치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활기찬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에는 실버타운, 코하우징, 커뮤니티형 아파트 등 공동체 기반의 노후 주거 형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돌봄과 사회적 연결을 함께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구조. 이는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지속성 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단, 입주 조건과 관리 시스템, 입주자의 연령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근교 실버타운은 월세 90만 원 수준으로 의료 지원과 식사 제공, 입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소 전 대기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조기 신청이 필수입니다. 스웨덴은 노년층을 위한 코하우징 형태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함께 요리하고 공동 정원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집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넓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안정감 있고 불편하지 않은 집이 노년기에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만족도, 안전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노인복지학회 논문에 따르면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고령자의 우울 증상은 평균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노후 주거 자가 점검해보자면 나는 병원까지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쓰는 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이 도보권에 있는가? 이웃 중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루 평균 몇 걸음을 집 주변에서 걷고 있는가? 등의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오늘의 명언, 노년은 편안한 의자 하나와 창밖의 햇살 한 줄기로 충분하다. 헤르만 헤세세. 오늘은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8가지 기준과 실제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자 사는 법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 속의 서재는 귀로 듣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